요새 유행하는 밈 중에 하나가 끼려왔다 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MZ세대가 뭔가 원하는 거를 요구할 때 쓰는 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이 좀 좋지 않은데 제가 리뷰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의 퀄리티 주식인 리미트리 글로벌이라는 주식을 끼려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공부를 하고 퀄리티 주식을 찾아내는데 특별히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한국 주식보다 투자 원칙에 비추어가지고 좋은 주식에 투자했을 때 효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굉장히 확실하고 회사들도 정보 공개에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이제 소비 시장이 훨씬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 내러티브가 더 강하게 작동하고 그다음에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보다 긴 시기를 가지고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미국 주식에 있어가지고 가치 투자 방법을 적용하는 게 더 이제 장점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치 투자자에게는 유리한 환경이고 그래서 미국 주식 위주로 특히나 이제 미국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뭐 경기 침체다, 관세 부과한다,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미국 주식 중에서 좋은 종목은 뭘까 고민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주식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량 지표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치 투자에 좀 더 적합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먼저 걸러내고 그 기업들을 깊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터링 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은 매출 총이익률이 이제 계속 개선되는 그런 추이에서 영업이익률 또는 순이익률이 좀 낮아가지고 그 기업의 수익력이 저평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GPM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해자 간의 관계 아니면 시장 경쟁 구도 같이 협상력이 상수로 계속해서 작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나 직접 인건비 같은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수준하고 추이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제 GPM 빼기 OPM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판관비가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고정비나 아니면 매몰 비용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판관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판매량 증가에 분산되고 그 비용이 분산되고 그다음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서 이익률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그다음에 회사가 내부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을 개선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성장할 기업을 출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조건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성장하는 추세 속에서 성장이 지속된다는 근거가 확실한 기업이 만약에 GPM은 개선되는 추이에 있으면서도 OPM이 턴어라운드를 막 하려고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자의 영역에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다면은 앞으로 이익이 턴어라운드하고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제가 시킹알파라는 그 플랫폼에서 상장 기업 필터링을 해봤는데 분석 대상 기업들을 발굴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조건은 한미일 기업 중에서 시총이 50억 불에서 1000억 불 사이 이거는 좀 더 범위를 넓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3년, 5년 평균 매출 증가율이 15에서 40%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은 50에서 90%인데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인 기업을 한번 필터링 해봤더니 44개 기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찾아보니까 릴라이라는 그러니까 리미틀리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시총에 이민자 송금 서비스라는 명확한 타겟 시장을 가지고 회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기업으로서 특히 이제 상당히 핀테크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다는 인식이 많잖아요. 근데 따라서 이제 혜자가 낮고 경쟁이 치열해서 수익성이 낮다라는 오해를 받기 쉬운데 그 안에서 이제 이민자 송금 서비스
라는 니치마켓 시장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빠르게 매출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우선 BM인데 이제 리미트리 글로벌이라는 기업은 이민 노동자가 이제 미국에 들어왔을 때 본국의 가족에게 이제 송금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송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리 글로벌은 이러한 정리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하고 있고 상담원하고 직접 통화하지 않고도 95% 이상의 거래가 완료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성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리고 90% 이상의 건이 1시간 내에 송금 완료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게 송금이 이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6만 개 이상의 픽업 지점을 이용해가지고 경쟁사 대비해서 다양한 송금 방법을 보유하고 있고 수수료 보조를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170여 개국, 40억 개의 은행 계좌, 그 다음에 1.1억 개 이상의 모바일 지갑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기업들하고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대면 절차 없이 모바일 앱 내에서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국제 송금을 하게 되면 신원 확인이나 아니면 이게 사기가 아닌지, 사기 거래가 아닌지 이런 절차들을 굉장히 많이 거쳐야 되는데 이런 점이 디지털화되어 있어가지고 고객이 번거로운 서류 작업을 최소화하고 송금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서비스가 대한민국 내에서는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송금에 여기 앞에 보면은 1시간 내에 송금 완료된다라는 게 장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국제송금 같은 경우에는 다중의 중개은행을 경유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환전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국가별 사기나 자금 세탁, 의심 거래 검출, 규제 심사 같은 게 있다라는 점에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게 이제 1에서 3 영업일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리미트리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로컬 파트너들하고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이제 붙여줄 때 좀 그만큼 이제 쪼들려가지고 돈을 붙여주는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이 기간이 굉장히 단축된다면은 굉장히 큰 이제 장점이 되잖아요. 실제 송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BM의 특수성이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보면은 또 이런 사용성이 간편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UX가 굉장히 직관적이다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따라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이제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모방이 가능하지만 이게 이제 실제 처리 속도나 아니면은 이런 규제 시스템, 그다음에 다양한 현지 인프라 연동 같은 거를 실제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UX만 따라한다고 다른 기업이 이 시스템을 따라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동일한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